램지 영상툰 구독, 좋아요. 여기 살인마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살인자는 처벌도 거의 받지 않았고, 그래, 죽일만 했다. 응원해요. 죽어도 싸다. 더 죽여도 돼요. 오히려 사람을 죽였다며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아들은 네가 그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넌 앞으로 수업료 안 내도 돼. 공짜야, 공짜. 아버지한테 너무 멋지다고 전해드리렴. 아들의 학원 수업료가 면제되고 익명의 누군가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의 정의가 지켜지네요. 응원합니다. 많은 돈으로 이 살인자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죽였길래, 어떤 살인자이길래 살인을 하고도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일까요? 저는 그 사람을 인간 쓰레기 치우는 청소부의 심정으로 처단한 겁니다. 그가 죽인 사람은 바로 독립운동가 백범 김구 선생을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였던 민족주의의 상징 백범 김구 선생님. 그런 김구 선생님을 총으로 살해한 한 남자. 평범한 버스기사였던 박기서 씨. 어느 날 한 신문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래서는 안 돼.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을 권총으로 해친 살인범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본 박기서는 그를 처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40cm의 몽둥이를 구입하였고, 좋아, 정의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네 이름은 정의봉이다. 살인범을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셨나요? 김구 선생을 죽인 사람은 당연히 처벌됐어야 하는데 세상에 그 일을 하지 않으니 제가 대신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살인자를 직접 죽였습니다. 그놈을 죽임으로써 정의는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치만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박기서는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 후 경찰에 직접 자수합니다. 그는 최종심에서 3년이 구형되었습니다. 이 또한 살인에 대해서는 관대한 판결이었지만 그는 무죄입니다. 당신이 일제시대에 일본 편을 든 판사랑 뭐가 다릅니까? 옳소! 옳은 일을 하고도 벌을 받는 건 말도 안 돼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가 무죄라고 주장하며 집회가 열리기까지 했고 약 10,000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변호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무죄입니다. 사회 각계의 단체와 변호사들이 박기서를 옹호하고 격려금과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특별사면이 되었는데요. 북한주는 깡패 아닙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발전하지도 못했을 거라니까요. 저런 놈들이 아직도. 일본 통치 시대는 오히려 일본인들이 우리를 도와준 겁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속인 거라니까요. 착한 일본인들을 각종 친일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 작가를 구타했고, 누구세요? 누구긴 누구야? 독립운동가다.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느냐? 또 다른 독립군이자 민주화 운동가였던 장준하 선생의 암살사건 용의자를 찾아가 뺨을 때렸습니다. 이런 박기서 씨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이런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아니면 누가 독립운동가겠어. 벌이 아니라 훈장 줘야 하는 거 아님? 맞아,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대신한 거잖아. 당장 석방해주세요. 각시탈이다, 각시탈. 이토록 나라를 위해 친일파를 처단하는 박기서 씨를 네티즌들은 친일파 잡는 현대판 각시탈이라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돌아버리면 성격도 돌아버린다는 걸 깨달은 사건이 있어요. 안녕, 네가 우리 자기 동생이구나. 난 우리 자기 여자친구 진주라고 해. 잘 부탁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오빠한테 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하필이면 여자친구는 중학교 때 유명했던 일진 따까리 언니였어요. 자기 되게 부자인가 봐. 집 엄청 좋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야. 너 온다고 청소 열심히 했어. 아, 귀여워. 남의 집에서 왜 저래 진짜. 우리 자기 동생도 너무 귀여워. 이 언니 왜 이래 진짜? 저희 엄마 아들 때문에 웬 이상한 여자가 우리 집에 다 들어오고 둘이 소파에서 한 몸처럼 꼭 붙어 앉아 있는 걸 보다가
그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 밖으로 피신해서 친구랑 놀았는데요. 배불러. 오늘은 내가 쏜... 에? 뭐야, 왜 없지? 왜? 설마 너 용돈 다 썼다거나. 아니, 진짜 내가 내려고 했는데 지갑이 없어. 어제 쓴 가방 그대로 가져왔는데 왜 없지? 뭐? 으이그, 내기 싫으면 그냥 내기 싫다고 해라. 아씨, 진짜 어디 갔지? 지갑에 발이 달렸나? 없을 리가 없는데. 으악, 진짜 없잖아. 내 소중한 지갑인데. 내 지갑, 그 안에 든 돈. 뭐야? 이거 내 건데? 오빠가 SNS에 올린 데이트 사진 구석에 제 지갑이 보이더라고요. 집에 왔던 날 제 어깨를 잡고 가방에서 빼간 건지 아니면 방에서 훔친 건지. 이거 모서리에 빨갛게 까진 거 지난번에 내가 페인트 바닥에서 긁은 건데? 제가 몇 달 며칠을 돈 모아서 산 소중한 지갑인데 흠집을 보니 제 지갑이 아닐 리가 없더라고요. 지비지비네 아주. 언니, 내 인스타그램 보니까 언니 지갑 엄청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 칭찬 고마워. 저랑 똑같은 지갑이길래 신기해서요. 혹시 오늘도 가지고 오셨어요? 실제로 보고 싶은데. 아, 그거 내 거 아니야. 엄마 건데 그냥 하루 빌려서 쓴 거라 오늘은 없어. 그래요? 제 지갑이 없어져서 혹시나 했는데. 그랬구나. 엄마 거구나. 뭐? 야, 너 내가 도둑이란 소리야? 누가 언니가 훔쳤대요? 아, 설마 찔려요? 내가 잘해줬더니 간이 부었네. 학교에서 말도 먹더니 내가 냐? 언니는 막 화를 내면서 뭐라 욕을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참아. 그런데 저는 아직 지갑이 없잖아요. 언니가 우리 집에 또 온 날, 언니, 안녕하세요. 외투 주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짜증나. 도둑 취급할 땐 언제고. 자기야, 우리 그냥 자기 방에서 놀자. 내 지갑 어디 갔지? 응? 자기 집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마 가디건 주머니에. 도둑으로 몰리는 건 싫었던 건지 훔쳐갔던 제 지갑 말고 다른 걸 가져왔더라고요. 내 지갑 내놔! 네? 뭐가요? 뻔뻔한 거 봐. 당장 안 내놔? 남의 물건은 막 훔치면서 자기 물건은 그렇게 소중하세요? 제 지갑 돌려주기 전까진 언니 지갑도 안 줄 거예요. 빨리 주세요. 아니, 뭐 이런 미친 애가 다 있어? 야, 여기 있다. 됐냐? 자기가 진짜 훔친 거야? 아니라며. 야, 나 조용히 좀 해. 자기 무서워. 그렇게 그 언니는 제 지갑을 돌려주었어요. 뭐야, 내 지갑에 있던 돈은? 제 지갑에 있던 돈도 똑같이 없던데요? 그리고 전 마지막까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작전으로 언니가 훔친 현금 수만큼 언니 지갑에서 현금을 빼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오빠도 그 언니와 헤어지고 지갑도 돌려받았으니 잘된 일이겠죠? 저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겨우겨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어서 일하게 된 지 이제 3개월쯤 되었는데요. 브랜드 아파트들이 가득한 부자들만 사는 동네라서 어머, 젊은 학생이 알바도 하는 것도 기특한데 친절하기까지 하네. 감사합니다. 현금으로 결제할게요. 잔돈은 필요 없어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여유롭고 착하다더니 정말인가? 근무 환경도 쾌적하고 알바하면서 꼭 한번 만난다는 진상 손님도 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일하게 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어서오세요. 응? 저애 거의 10분 동안이나 고르고만 있네? 근데 왜 저렇게 내 눈치를 보지? 설마 혹시? 쑥스러움이 맞나 보네. 편하게 고르라고 자리 비켜줘야겠다. 워낙 평화로운 편의점이라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음료를 정리하러 창고에 갔습니다. 창고 안에서 음료를 냉장고에 채워넣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쟤?
창고에서 냉장고 음료수들 사이로 밖이 다 보여요. 그 초등학생은 제가 매장 안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수량 체크를 할 때마다 몇 개씩 삼각김밥이 비어서 제가 실수를 한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 저 초딩이 소중한 삼김들을 훔친 거였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나가려는 소리가 들리자 그 초등학생은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무조건 다시 온다. 아직 저에게 들키지 않은 줄 알 테니 분명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기다린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맞다. 저는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핸드폰을 보는 척 했어요. 역시. 계산이요. 네, 700원이요. 여기 카드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네? 뭘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게 죄송합니다. 초등학생은 주머니에서 삼각김밥을 꺼냈습니다. 학생, 몇 살이에요? 어느 학교 다녀요? 중학교 2학년이요. 램찌중 다녀요. 여기서 뭔데? 초등학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중학생이더라고요. 중학생인데 이렇게 작고 말랐다고? 왜 훔친 거예요? 배가 고파서요.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한참 먹을 나이에 못 먹어서 왜소한 건가.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내주기로 했어요. 음식으로요. 먹고 싶은 거 더 가져와요. 네? 괜찮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가져와요. 제가 사줄 테니까 앞으로는 훔치지 마세요. 그러자 학생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빵이랑 삼각김밥 2개를 가져오더라고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면 창피하다고 도망갈 텐데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또 이렇게 가져왔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걸 다 고르라고 했는데도 겨우 가져온 건 삼각김밥 2개에 제일 싼 빵. 저는 음료수와 도시락까지 얹어서 사주었습니다. 앞으로 배가 고프면 제가 일하는 시간에 또 와요. 절대 훔치거나 하지 말고요. 알았죠?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저의 1시간 시급은 날아갔지만 그 학생이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겠죠?